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밤의 홍대합니다. 오늘은 저희 책 트레이드 워 발간 기념으로 자원과 현대의 경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드 워는 시공사에서 발간하고 저와 코트라의 유재현 본부장이 공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다 보니까 현대 경제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라는 건 뭐예요? 실물을 가지고 움직이죠. 자, 제가 신발 장사를 하는데 신발을 하나 팔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사죠. 그리고서 대금을 뭐래요? 화폐를 지불을 하죠. 화폐를 지불하면 그 화폐는 어디로 가요? 은행권으로 갑니다. 금융권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비바미 신발을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10,000원에 판 거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은 은행은 이 돈 10,000원을 그냥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레버리지라는 걸 통해서 거의 10배로 늘릴 수 있죠. 왜? 아, 은행에 예금한 돈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 일반 가게에서 늘 항상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찾는 그 비율만 남겨놓고 다시 그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가지고 그러한 대출 과정을 거치면은 뭐 10배, 20배까지 할 수 있죠.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10,000원이었다 하더라도 만 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금융권에서 이 10,000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0만 그렇다면은 이 1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은 나머지 9만 원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예요. 은행으로 봐도 부채고 가게로 봐도 그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만 원어치 소비했는 만 원 실제 경제 규모는 10,000원인데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만 원 부채예요. 근데 이것이 근본위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 할 수 없는 어, 왜? 금이 그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만 은행에서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는 근본위 제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위 제도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왜? 돈이 많으면은 많은 만큼 쓰지만은 그냥 결국은 그런 금이 줄어들면은 돈을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본위 제도에서는 인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지금처럼 레버리지만큼 10배씩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증대하니까 자원도 증대하죠. 사람들이 10만 원어치 주머니에 10만 원 있어. 그럼 신발 한 켤레를 살 것을 두 켤레 사죠. 그리고 과거에는 신발 한 켤레 갖고 산에도 가고 일상생활도 하고 뭐 회사도 가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뭐야? 산에 가는 신발, 일상생활 하는 신발, 달리는 신발, 걷는 신발 뭐 다 따로따로 용도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원의 증대고 소비죠. 과소비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는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경제에 오면서 이러한 금융 레버리지는 계속 있어요. 금융 레버리지는 계속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부채가 증대하고 소비가 엄청나게 증대했어요.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과거에는 뭐 10,000원이 9만 원이 되고 9만 원이 다시 90만 원이 되고 그러면서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화폐 발행된 부분은 뭐예요? 부채가 증대한 것이죠. 소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소비가 늘어났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점점 더 비싸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량이나 물이나 물론 석유 같은 것은 계속 파내고 있긴 하지만은 그 석유 자원이라는 게
무한정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언젠가는 감소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죠. 거기다가 그러한 자원들을 파내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자원값이 점점점 비싸지는 겁니다. 자원값이 비싸지고 환경 문제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자원들을 더 개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지역, 이전에는 뭐 어떤 자원이 그 지역에 묻혀 있어,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팠지만, 이제는 어떤 지역에 천연가스나 석유가 있다 그래도 그걸 함부로 파지 못하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실물 경제도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대금 지급 부담이 증대하는 겁니다. 대금 부담이 증대하죠. 그러면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체계적인 것이, 그 촘촘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점점 더 아주 그 무너지기 쉬운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죠. 한 군데가 무너지면은 그것과 전혀 연관 없었을 것 같은 부분도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신경 쓸 줄 알았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로는 자원 전쟁이기도 하고 식량 전쟁이기도 하고, 왜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간에 그 송유관 문제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석유 천연가스와 석유가 송유관을 통해서 가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나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송유관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 러시아 지역이 그 동네에 식량 곡창지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 간의 인종 문제, 갈등 문제,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러한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 부수적으로 석유, 에너지, 그리고 곡창, 밀,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어땠어요? 전 세계가 그냥 무한정하게 화폐를 발행했죠. 그러니까 화폐를 너무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 경제에도 한계가 온 거죠. 지나치게 많은 화폐하고 감소되는 자원, 이 두 가지가 현재 세계 경제에서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느냐? 요번에 발간된 트레이드 워, 이 책에서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왜 ESG가 무역 전쟁화 됐는지, 환경 문제, 그리고 투명성 문제,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구독이 아니라 책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